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오늘도 한 주 시작하기 앞서서 차트 시황 정리하면서 최근에 돈이 몰렸던 섹터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에 많이 강하게 올랐어요. 금요일날 3%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적이 거의 없었죠. 모처럼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이후로는 딱히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거에 대해서 좀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막상 반등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좀 이슈를 갖다 붙인 느낌이 좀 강합니다. 정말 의미 있게 인플레가 둔화된 것까지는 아니고 살짝 주춤거리는 지표가 나왔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환호를 하면서 3%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그냥 많이 빠져서 좀 반등이 나올 만한 좀 시기가 돼서 나왔고,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전히 좀 추세는 하락이지만 이렇게 단기 바닥은 살짝 다지는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는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항대는 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전저점 부근이 자연스럽게 다음 1차 저항대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구간까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 살짝 조정이 받는 이런 구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크게 막 폭락하는 시기는 잠깐 지나가고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될 것 같다 라는 전제를 이제 우리가 하고 매매를 한다면은, 다소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겁먹지 말고 괜찮은 돈이 몰린 섹터에 대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타점, 기법들을 자연스럽게 매매를 해도 되는 구간이 이제 좀 6월 달에는 나오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찜찜한 게 있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5월 30일 좀 미국의 이제 메모리얼 데이의 전후로 해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6월 초나 중순 전까지 핵실험을 할 것이다. 또 미국에서는 2번까지도 좀 할 것처럼 정황들이 좀 잡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시기의 문제지 일단 핵실험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이런 걸 포착을 해봤을 때는 핵실험을 할 텐데, 그때 우리나라 시장은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핵실험을 했다라는 게 기사가 나오면은 1차적으로는 좀 지수가 좀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과거의 그런 흐름들을 통계적으로 보면은 초반에는 그래도 하루 이틀 빠지고 회복을 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게 점점 기간들이 되게 짧아졌습니다. 뭐 어떨 때는 하루 빠지고 바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부분 빠지긴 빠졌습니다. 그 정도가 뭐 한 2%인지 한 3%인지 4%인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매물이 확 나왔던 거는 다 공통적이었다. 이번에도 만약에 비슷하게 흘러간다면은, 빠르면은 다음 주 중으로 또 핵실험이 강행이 되면서 한 번쯤은 출렁거릴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핵실험을 했을 때 강했던 종목들, 태양광 같은 종목들을 좀 기회로 활용해 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막상 핵실험을 했을 때 지수가 빠진다 라고 했을 때는 모멘텀이 있고 재료가 강한 종목들 미리 좀 준비를 해 놓고, 미리 타점을 잡아보고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놓으면은 아마 잘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 최근에 돈이 몰렸던 섹터를 들어갈게요. 태양광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태양광이 사실상 지금 거의 제일 강한 주도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형주에서는 OCI, 하나솔루션을 보시면 되고, 하나솔루션은 이제 하나솔루션 우선주까지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주까지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OCI 현재 살짝 주고 반등 나온 이후에 아직 제대로 된 조정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요런 구간들 5일선 조정을 좀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도 보시면은 나쁘지 않죠.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기관과 스매스를 하고 있고, 연기금도 계속 쭉쭉쭉, 연기금도 사모펀드도 수급적으로는 기관성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 패턴도 그런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개인 테마주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수가 들어올 때는 계속 꾸준히 하루 종일 들어오고, 조정이 나올 때는 의외로 또 깊게 눌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매수세가 프로그램 매수처럼 순식간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관성 종목들의 특징이다 라고 간단하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솔루션이 있죠. 하나솔루션도 비슷하게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단기 저항대 부근에 와 있긴 합니다. 저는 오히려 눌렸다가 이런 구간을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태양광 투자에 대한 재료나 모멘텀이나 여러가지 나오는 뉴스들을 봤을 때는 태양광에 대한 친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모멘텀이 조금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길게 장기적인 안목으로도 봐야 되는 섹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살짝 3일선 주고 반등 나온 이후에 아직 5일선이나 이런 구간들 충분히 좋은 눌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소형주로는 SDN이 상승형 음봉이 나왔죠. 이 종목도 이런 구간들, 5일선 구간들 충분히 노려볼 만한, 왜냐면은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줬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있을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S에너지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S에너지도 이런 5일선 자리들,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까지. 대명에너지는 신규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상한가 이후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잘 양호하게 고가놀이 패턴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번에도 밑꼬리 만들어주고 거래량까지 이제 줄어들면서 나름대로 조금 좋은 주가의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 해서 좀 유동성이 없어서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정도만 잘 체크를 하시고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같이 올라왔던 태양광에서 같이 올라왔던 게 신성 ENG도 올라왔는데, 신성 ENG는 살짝 태양광 비중이 많이 적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관련이 있어서 테마성으로 올라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은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이때 플라스틱이었네요. 하여튼 다른 재료로 올라왔던 종목들도 지금 다시 태양광으로 살짝 엮이면서 테마성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신재생 쪽으로. S폴릭 도 살짝 그런 식으로 엮이고 나서 지금 차트가 어느 정도 단기 매집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체크를 하시고, 비슷한 흐름으로는 또 GNC 에너지도 있습니다. GNC 에너지도 이때 다른 테마로 올라왔었죠. 다른 테마로 올라왔다가 플라스틱이었나요? 이것도 그렇게 올라왔다가 그 이후에 계속 저점을 높여주면서 계속 양봉이 나와주고 있다. 지금은 살짝 신재생 에너지 테마로도 다시 엮일 수도 있는 재료가 있어서 가볍게, 너무 소형주기 때문에 1픽까지는 아니고, 1픽은 제가 설명드린 이런 OCI, 하나솔루션 우선주, SDN 등등등 이런 종목이 매매하기에는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아직 갑자기 이런 곳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태양광은 이 정도로 보고, 바이오 쪽에서도 이번에 큐라클이 개별 호재로 조금 올라왔죠. 이번에 고가를 살짝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자, 이렇게 나와줬는데, 자, 저번 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삼각 수렴 후에 방향을 잡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매집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방으로 일단 자리를 잡긴 잡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가를, 단기 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한 이틀 정도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현재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런 의미 있는 저항대는 지켜주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이기 때문에 한 이 구간이 조금 단기 지지라인이 될 수는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잘 보시면서 좀 혹시나 악재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면서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만한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체크를 하고요. 자, 그 외에도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화일약품은 대마 관련해서 좀 재료가 올랐는데 이 재료가 살짝 좀 애매하죠. 강하게 연속성이 붙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들어온 만큼 다시 이렇게 절반 정도 한번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는지 볼 예정입니다. KCS도 SK와 양자암호 관련해서 개별주로 좀 올라온 그런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도 소형주인 만큼 조금 가볍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크게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세아 메카닉스도 이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고가놀이, 좀 기간 조정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을 줄어드는 패턴, 이 종목도 다시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 보고, 포스코 햄텍도 조금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가 좀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눌림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실험을 하니까 좀 방산주가 또 오르기 시작하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한일 단조 이런 종목이 벌써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음 주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핵실험을 했다 하면은 반짝 또 더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한일 단조, 빅텍, 스페코 등등등 이런 방산주가 핵실험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좀 급등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말 뉴스에 급등락을 하고 막상 핵실험을 하고 반짝하고 또 차익 실현으로도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우니까 이 부분들은 좀 초보자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외에도 개별로 이렇게 3D 프린터로 해서 완전 부품을 생산한다 라는 재료가 붙으면서 TPC에서도 수급이 들어왔다 정도 체크를 하고,
이런 종목도 눌림에서 한번 잘 지지를 받는지 이제 볼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 테마 관련해서 녹십자 MS, 뭐 미코바이오, 그다음에 캐몬, HK 이노엔 등등등 여러 가지 종목이 들어왔죠. 파밀세까지.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이날 오른 거는 뭐 다른 이슈로 오른 것 같긴 해요. 뭐 탈모 관련해서도 재료가 나왔고 여러 가지 재료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두창 관련해서도 같이 좀 움직일 여지는 있습니다. 조금 무겁다 보니까 이 종목은 갭두고 쭉쭉 빠졌어요. 기타 법인이 계속 판 것도 있었고 수급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은 이런 녹십자 MS나 미코바이오메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료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전염성이 강하다 아니다 그래서 조심을 할 필요가 아직까지는 괜찮다. 코로나처럼 또 이러다가 갑자기 퍼질지 모른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염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심상치 않게 여러 국가에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 정도는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재료가 다시 퍼질 수도 있다 이런 또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재료가 어떤 뉴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급등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주변국 아시아까지 원숭이 두창이 퍼지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기사가 나온다면 아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마 이거를 알고 있는 세력이나 조막선 세력도 기자들이 이제 가짜 뉴스를 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좀 매집을 하고 국내에 의심 환자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내보내고 이럴 수 있죠. 의심 환자인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그런 식으로 정정 보도로 내도 이상하진 않죠.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에서도 충분히 유의를 하고 좀 봐야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런데 정말로 전염성이 강하고 주변국 인접 국가들까지 퍼지기 시작한다면은 생각보다 또 이쪽 바이오 진단키트 그다음 백신, 바이오 제약 쪽에도 또 다음 새롭게 또 돈이 몰릴 수도 있다 정도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일단 1차적으로 이런 종목들에 좀 수급이 들어왔죠. 자, 이런 종목에 일단은 체크를 하고 지켜는 봐야 되겠다.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이런 종목들 HMM도 계속 수급이 좋게 추세를 잘 타고 있다. 실적이 아무래도 좋게 나오다 보니까 나오고 있고 대한제당이나 이런 마니커, 하림 같이 해서 조금 인플레이션 관련주죠. 인플레이션 관련주들도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좀 변동성이 크긴 큽니다. 계속 언제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도 이상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 조정이 잘 나오는지 대한제당도 이렇게 기간 조정 박스권으로 나오다가 다시 인플레이션 공물 관련해서 지금 충분히 그게 공급망이 해결이 되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최근에 뉴스 나온 것도 보면은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이 정체가 돼가지고 지금 전혀 수출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지수가 반등 국면에서는 살짝 소외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재료는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곡물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지홀딩스, 팜스토리, 고려산업 등등등. 이번에 신성홀딩스도 시간에서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퓨런티어도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그 추세를 깨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기간 조정을 잘 지금 계속 행보를 하고 있죠. 기간 조정을 잘 하고 있고 거래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매물을 소화하면서 기간 조정을 잘 이뤄지고 있구나 정도의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갑자기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정도도 이런 차트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종목이 조금 들어왔다가 지금은 이런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 거래량도 줄어들고 같이 볼만한 종목으로는 이제 덱스터 그리고 맥스트까지. 맥스트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잘 올랐는데 이런 눌림 자리가 주어지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같이 보고 있고요. 로봇 자동화 관련해서는 SP 시스템스랑 유일 로보틱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SP까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가격대가 높고 충분히 이런 눌림 자리를 좀 노려보면 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도 이런 눌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살짝 이런 눌림에서는 재차 좀 반등이 나올 만한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애들이 좀 갭을 띄우고 이때 호재가 나왔었는데 갭을 띄우고 쭉 빠졌어요. 좀 이렇게 쌍봉의 흐름들이 나와줘서 추가적인 요런 21선 눌림 자리에서나 조금 재차 다시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날 것 같진 않고 요런 다시 재차
다음 지지대에서 공략을 한다면은 기술적 반등을 잘 주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LB도 마찬가지죠. HLB는 이미 11선을 깼기 때문에 다음 지지 라인은 이런 구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는 종목은 HLB 글로벌도 마찬가지, 그리고 제약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 외에 기타 개별주로는 뭐 우수 AMS, 그다음에 네온테크는 좀 변동성이 크죠. 이런 종목 일단 갭이 떠서 시작할 것 같은데, 따라가기보다는 뭐 이런 자리나 아니면은 그냥 뭐 패스를 하셔도 되는 종목.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좀 다스코나 헤인 정도가 조금 괜찮은 것 같고, 그 외의 종목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가 깨졌습니다. 다스코 종목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헤인은 살짝 태양광도 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뚱맞게 태양광 관련해서도 뭐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근데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좀 흐름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태양광보다는 재건 쪽으로 해서 좀 보다가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와 좀 디커플링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좀 봐야겠죠. 지금은 이런 11선 구간이긴 하고 추가적으로 조정 자리에서도 이런 구간들이 단기 좋은 지지 라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성이 이날 좀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와줬습니다. 거래대금도 상당히 터져줬고, 근데 이번에 차익 실현 나오고 뭐 한 번에 끝날까에 대해서는 종목이 그래도 좀 수급이 있고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이렇게 눌림 자리 이후에는 뭐 강한 반등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 구간은 나올 수 있다 정도는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재생 관련해서 풍력도 충분히 다시 들어올 수 있겠죠. 태양광이 가니까 풍력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관련해서 상당 MNT, 뭐 CS 윈드 종목도 벌써 저점 대비해서 꽤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같이 뭐 CS 베어링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상강 MNT가 조금 고점을 돌파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쪽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날씨가 그냥 30도 정도로 더운 정도 수준인데, 혹시나 폭염이 예상이 된다면은 뭐 예전에 폭염 관련주를 항상 올라갔던 뭐 신일전자, 뭐 옴니시스템, 파세코 뭐 이런 종목들, 대표적인 이제 여름 폭염 테마죠. 한 번씩 여름 때마다 뭐 튀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도 이상 기후 때문에 폭염이 좀 심해질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쪽에서도 잠깐 반짝 들어올 수 있다 정도를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봤습니다. 그 외에도 SMCNC, 요즘에 SM이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SM도 지금 차트가 나름대로 눌림이 괜찮은 자리인 것 같은데, 일단 SMCNC도 지금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나름대로 잘 횡보를 하면서 버텨주고 있다. 저점도 높여주면서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다 봤습니다. 첼시스 이글벳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더 올린 것 같은데, 좀 재료의 영속성 면에서는 조금 갸뚱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게임주가 좀 들어왔죠. 위메드 맥스가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들어왔고, 일단은 들어온 자금들을 봤을 때는 이런 눌림 자리가 뭐 공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다른 게임주들도 좀 골고루 들어왔어요. 펄어비스도 나름대로 이런 21선 위로 올라왔는데 버티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카카오 게임즈도 비슷합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좀 저점을 확인을 하고 나름대로 야금야금 올라가 있는 상태. 여러 가지 게임주가 있는데 6월 달에 이제 우마무스메라는 신작 게임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서 퍼블리싱이 됩니다. 자, 이 게임이 흥행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퍼블리싱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블루 아카이브가 생각보다 비슷한 류의 게임인데 매출 5위까지 찍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측에서는 우리가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에는 한 매출 3위까지도 가능할 거다라는 강한 좀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대감으로,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이 이후에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게임주도까지도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신작 출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카카오 게임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대형주도도 대부분 추세가 나쁘지 않거든요. 뭐 현대차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있고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흐름들, 뭐 에너지 솔루션, 뭐 하이닉스는 좀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다면 이런 테마성, 이런 재료들이 살아있는 종목들에서도 충분히 좋은 자리 트레이딩 관점이 적용이 되니까
아마 매매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 가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북한 핵실험 이슈가 하나 남아 있어서 그게 살짝 이제 찜찜한 거죠. 그때는 살짝 피하고 싶으니까 피하고 이제 저점을 잡고 싶잖아요. 그게 언제 할지 몰라서 또 좋은 종목들을 계속 매매를 못 할 수는 없어서 그게 거슬리긴 합니다. 그거 한 방으로 뭐 추세가 무너지진 않으니까 오히려 그걸 이제 좋은 기회로 활용을 이제 하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걸 잘 체크를 하시고 다음 주도 잘 대응을 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도 이제 다 끝나가니까 5월달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